자, 안철수 의원 보겠습니다. 출마 선언했죠? 광화문에서. 예. 나이가 비슷하네요. 그죠? 안철수 의원이 한 살 형이네요. 63세. 부산 출신이죠. 아버지도 부산에서 병원했습니다. 아버지께서. 그래서 유복한 가정에서 자라났죠. 아버지도 그 병원도 평이 아주 좋더라고요. 예, 부산 지역에서. 예. 그러니까 PK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 여기는 TK를 기반으로 하고 있네요. 가족은 이제 김미경 서울대 교수죠. 그러니까 서울대 의대 1년 후배예요. 둘 다 서울대 의대를 나왔는데 1년 후배. 예.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알지만 이제 같이 코로나 때 봉사활동도 같이 가죠. 예. 그리고 딸이 하나 있는데 이 딸이 지금 미국 스탠포드대에서 물리학 박사를 하는. 그러니까 딸도 아주 뭐 두뇌가 서울대 의대 부부라서 그런가요? 예. 딸도 공부를 잘합니다. 뭐 재산 1000억대죠. 1000억대. 한번 읽어나 볼까요? 1367억 8982만 원 신고했네요. 그죠? 1000억대. 그다음에 병역은 해군 군 의무관 대위로 전역을 했습니다. 대위 전역. 해군을 나왔네요. 지금 본 후보 중에는 해군은 처음 보는 것 같네요. 그다음에 정가 없습니다. 예. 사실은 안철수 의원이 이런 얘기도 합니다. 기업할 때 너무 힘들었대요. 규제도 많고, 야, 이거 자칫하다가는 본인 정가범 되겠다. 그래서 기업 규제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중소기업을 운영해 본 거잖아요. 그때 그 환율의 무서움이라든지, 그다음에 돈을, 현금을 돌리는 거에 대한 무서움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느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도 어쨌건 기업 운영하면서 정가 없이 잘 운영을 했고요. 서울대 의대 나왔었고, 결국 서울대 의대를 나와서 의사를 하다가 이제 컴퓨터 바이러스를 고치는 의사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컴퓨터 고치는 의사. 그래서 안철수 연구소를 차립니다. 기업을 차려서 백신, 뭐 안철수 백신 뭐 한때 다 썼었죠. 뭐 V3 백신을 개발을 해서 이제 이렇게 재산이 많아진 거고. 그러고 나서는 이제 이 안철수 연구소를 그만두고는 카이스트에서 교수도 했고요. 정말 이제 다양한 경험을 하고 있다가 이러면서 이제 점점 사람들이 이 사람 뭐야? 예. 그것도 또 되게 착하게 생겼잖아요. 그죠? 예. 사람들이 그러면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정치에 발을 딛죠. 안철수 의원 경력 보십시오. 와, 어마어마하게 깁니다. 제가 좀 줄여보려고 해도 줄여볼 수가 없어요. 워낙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정말 화려한 정치 경력을 갖고 있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야, 보십시오. 선거도 많이 나갔고요. 2011년에 서울시장 선거에서 사실은 정치를 시작하는데 사실 그 전에 뜨죠. 안철수 토크 콘서트로 박경철 시골의사 박경철과 함께 토크 콘서트 어떻게 보면 원조격이라고 볼 수 있을 만큼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막 바람을 몰고 다닙니다. 그러다가 이제 2011년에 서울시장 선거에 나가는데 결국 이제 양보를 하죠. 요때 거의 이때 안철수 의원 지지율이 거의 50% 막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나오면 되는 거였어요. 왜냐면 박원순 후보는 뭐 한 자릿수에 막 나오고 이랬었거든요. 그런데 양보를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장은 안 돼요. 요 양보가 사실 두고두고 좀 후회되는 대목일 수도 있어요. 본인 입장에서는. 그때부터 잘 서울시장이 안 되거든요. 나가도. 어쨌건 그래서 2011년 서울시장 선거에 나가지 않죠. 박원순 시장에게 하고 그러다가 이제 2012년에 대선에 출마합니다. 예. 그때 이때 이제 끝까지 완주를 못하죠. 문재인 후보로 단일화가 되면서 2012년에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되죠. 결국에는. 그러다가 이제 2013년에 서울 노원병에서 당선이 되고 2014년에 지금 민주당 격인 새정치민주연합과 합쳐지면서 들어가면서 김한길 대표와 공동대표를 해요. 그러다가 이제 뭐 문재인 대통령하고도 뭐 각을 세우고 막 안 좋다가 나옵니다. 그래서 국민의당을 창당을 하죠. 요때 이제 호남에서 막 붐을 일으켜요, 실제로. 그래서 호남에서 일당이 되기도 하고. 그러다가 2017년에 대선에 출마를 하는데 안 됩니다. 이건 완주를 해요. 완주했는데 안 되죠. 그리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이 되죠. 그리고는 2018년에 유승민 의원과 함께 유승민 의원 아까 그 바른정당과 합쳐지면서 바른미래당이 되고 그러다가 다시 갈라져서 국민의당이 됩니다. 다시 국민의당. 그러니까 김한길 민주당 쪽, 김한길 문재인 쪽하고 같이 했다가 또 이쪽은 이제 보수정당하고 같이 하는 거죠. 그러다가 서울시장에 이렇게 출마를 하는데 2018년에 출마했는데 안 되고 이때 바른미래당. 2021년에 이때 이제 서울시장에 다시 출마를 하는데 단일화 표를 해서 집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그래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선이 되죠. 그리고 2021년 11월에
대선 출마를 하는데 결국 단일화를 하죠. 안 나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되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및 정부의 인수위원장을 합니다. 대선 단일화 한 다음에 2022년에 성남 분당갑에 당선이 된 다음에 이번 총선 때, 작년 총선 때 다시 이기면서 지금 성남 분당갑 의원을 하고 있는 거죠. 정말 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번 주에 이제 출마 선언을 광화문에서 했는데 이때 이제 대통령을 도와서 단일화했던 사람으로서 깊은 반성과 사과를 드린다.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잖아요. 안철수 의원은. 그래서 대통령의 계엄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반대를 했고 사실은 인수위원장 끝나고부터는 계속 대통령과 각을 세워왔죠. 안철수 의원은. 네. 그 안철수 의원의 강점이라고 한다면 이 중도성이 있죠. 야당 쪽도 여당 쪽도 다 경험을 했잖아요. 예.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이 보수 성향, 극우 성향에 대해서 비판도 많이 해서 중도의 강점이 있고 행정 경험은 안철수 의원이 없지만 뭐 워낙 경험이 많잖아요. 의사도 했죠. 기업도 차려봤죠. 학교에서 교수도 했죠. 그죠? 네. 행정 경험 말고지만 다양한 경험을 했고 심지어 정치 경험도 이렇게 많습니다. 이제 2011년부터. 그런데도 비정치적인 좀 이미지가 있어요. 이게 또 강점이죠. 그러니까 때묻지 않은 정치의 이미지가 좀 있잖아요. 안철수 의원은. 독고다이 형태로.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게 약점일 수 있는 게 뭔가 잘 화합이 안 돼요. 그죠? 여기도 갔다가 흩어지고 여기도 갔다가 흩어지고 여기도 갔다가 흩어지고 잘 화합은 안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뭔가 막 이 사람 정치적이야 막 이런 권력을 쫓아 이런 이미지는 아닌 거죠. 안철수 의원은. 네. 그리고 지금 미래로 중요하니까 과학, IT의 강점이 있죠. 자기가 이제 안랩을 창업했으니까 AI 산업을 내가 일으켰고 이재명 대표가 나와 AI 토론을 하자고 했었죠. 그죠? 그리고 나는 의사 출신이니까 의료 대란도 해결 가능하고 다양한 경험. 그다음에 실제로 1,500억 원 기부를 하거든요. 노블레스 오블리주도 내가 했고 코로나19 때 사실 대구 내려가서 대구 동산병원 가서 부인과 함께 가서 목숨 걸고 의료 봉사를 했던.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강점이 많은데 이 약점이라고 보면 철새. 그 정체성이 뭐냐. 아니 민주당도 갔다가 중도 바른정당도 갔다가 바른미래당이죠. 보수정당도 갔다가 당신의 정체성은 뭡니까? 철새. 그다음에 철수 이름에서 이제 많이 알잖아요. 많이 맨날 이렇게 나오긴 했는데 끝이 이렇게 흐지부지 문재인, 박원순, 문재인, 윤석열, 뭐 오세훈 다 이렇게 다른 사람 후보 만들어준 거 분열, 독고다이. 그다음에 그래도 정치를 오래 했는데 보여준 게 있느냐. 지금 도대체 안철수 정치는 무엇이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답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재명, 안철수 보면 이재명 대표는 완전히 다른 길을 걸어온 것 같아요. 그죠? 법률가 출신인데 여기는 완전 법률가랑 먼 거잖아요. 그래서 안철수 의원이 이번엔 법률가는 좀 그만하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실제로. 그 출마 선언에서도. 사법 리스크 이런 거 없죠. 비호감도가 그렇게 높은 것 같지는 않고요. 실제로. 근데 이제 이런 팬덤 이런 건 없죠. 지금. 없고 가장 결정적인 건 지금 이제 여기 정치 분야에 있어서 안철수 의원이 과연 경선의 벽을 넘을 수 있느냐. 현재로는 좀 어려워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